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7개의 에피소드에 걸쳐서 냉정과 열정 사이를 발굴해본 저희 호우 시절, 오늘은 냉정과 열정 사이를 다루는 마지막 방송이자 2022년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화에 어울리는 BGM 그리고 명장면, 또 마지막으로는 한 줄평 코너까지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끼리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음악은 이상 선생님이 골라주실 거고요. 네. 명장면은 조 셰프님과 이상 선생님이 해주실 거고, 한 줄 평은 저희도 셋 다 해보는 걸로. 네. 결국 이상 선생님은 다 하세요. 그런 상황인데. 아픈 사람 엄청 굴리죠. 네. 동감도 보고 혼자 동감 2022년 버전도 봐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상 선생님께서 골라주신 음악 얘기부터 한번 기대된다. 너무 기대되는 마음으로 들어볼까 하는데, 이 냉정과 열정 사이도 워낙 막강한 OST가 있어서 그렇죠. 음악 고르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음악을? 예전 같았으면 이상 선생님이 또 이러셨겠죠. 냉정과 열정 사이 하면 이 노래 아닐까요? 하고 유승준의 냉정과 열정 열정. 사이 OST를 그냥 갖고 오셨겠죠. 이걸 대체할 수 없다. 그럼 내가 또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자, 참여하시면서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어떤 음악인가요? 이 책이 2000년에 나왔는데 네. 영화가 2003년에 개봉했어요. 네. 근데 이제 책 나왔을 때 제가 이때쯤에는 그 전이기도 하지만 자화상이라는 그룹으로 데뷔한 나원주 씨를 참 좋아했었어요. 와, 여기서 또 나원주 씨 얘기가 나오는군요. 나원주 씨가 자화상으로 활동하고 네. 또 뭐 1집도 내고 뭐 아마 이게 그 이후로도 계속 앨범 내시는 걸로 알고 있기는 지금은 또 많이 한데 활동하시죠. 작곡가로. 이분이 자화상 2집을 낼 무렵에 네. 이제 다른 가수들의 곡에도 참여를 많이 했거든요. 네. 뭐 이소라 씨 3집 뭐 믿음, 맞아요. 뭐 우리 다시 뭐 이런 네. 곡도 그 나원주 씨가 작업하기도 했고, 너무 반갑네요. 그리고 이제 98년에 이제 나온 앨범 중에 이문세 씨의 11집이 있어요. 네, 이게 타이틀곡이 뭐였죠? 솔로에이션이었나요? 솔로에이션.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고른 곡은 11집 중에서 나원주 씨가 작곡한 곡을 선택해봤습니다. 와, 이거 진짜 숨겨진 명곡이다. 숨든 명곡이다. 제목은 내 마음속에 너를. 이문세의 노래. 오, 어떤 노래인가요, 이 노래? 연인과 헤어졌는데 이제 이 연인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나와 만나는 것을 이제 상상하면서 상대방이 다시 돌아주기를 이제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어떤 내용을 담은 곡인데, 나원주 씨가 이게 그 이소라 씨의 3집 믿음이 이게 도입부에서도 로드 피아노라 그러나요? 로우즈라고 하죠. 네, 키보드 네, 약간 좀 아련한 느낌으로. 그런 어떤 느낌의 곡을 여기서도 도입부에 이제 저도 그 키보드 참 좋아하는데. 내 마음 속에 너를. 내 마음 속에 너를. 작사는 누가 했는지 또 궁금해져서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기대되네요, 이번 선곡. 전 모르는 노래인데. 저는 이 앨범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노래는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1번 곡이에요. 1번 트랙이구나. 심지어 굉장히. 그래서 그 이문세 씨 11집 사면서 첫 번째 곡이 나원주 씨 곡이어서 너무 즐거워했던, 너무 기뻤던 그런. 자화상 되게 좋아하셨나 보네. 그 1집을 너무 좋아했어요. 자화상 1집의 1번 트랙도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 별이 내리는 뭐 맞아요. 그런 건데. 하여튼 그 피아노 전주가 너무 예뻤던 기억이 나고 좋습니다. 이 노래 저도 오랜만에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이문세의 내 마음속에 너를. 저도 오늘 집에 가면서 들어보려고. 그러니까 이 영화의 뭐 내용, 가사 내용도 좀 닿는 부분이 있고 이 영화랑 좀 잘 어울리는. 오늘 잘 선곡. 오늘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이 영화의 정신을 구현하는 그런 성장. 호우 시절의 준세이. 상세히. 네, 너무 좋은데요. 이문세의 내 마음속에 너를 너무 좋다. 네, 저희가 살짝 삽입을 할 수 있으면 할 생각인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같이 들어주시면 더 특별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 선생님께서 정말 궁금한 노래 저희 또 들으시는 분들까지도 아마 궁금하게 만들어 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좋은 음악을 골라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명장면 골라보는 순서고 오늘은 조쿠나 셰프님과 이상 선생님께서 한 장면씩 골라와 주셨습니다. 조 셰프님께서 먼저 한번 명장면 하나 얹어주실래요? 저는 오늘 뭐 했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반복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두오모에서 두 사람이 만난 다음에 극적으로 만나고 나서 다시 내려와서 이제 거리를 걷는 장면. 그때 이제 준세이가 여러 가지를 물어요. 네. 뭐 마빈에 대해서도 묻고 마빈의 근황에 대해서도 묻고. 네네. 그러고 나서 아오이는 자기가 여기에 온 이유가 갑작스러웠다라고 일단 둘러대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죠. 그때 준세이가 아오이에게 말해요.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한 번도 잊은 적 없다. 딱 마치 선언하듯이 네. 피렌체의 한 거리에서 딱 마주보고 네.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그리고 이 시퀀스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네. 영화 중반에 밀라노에 있는 아오이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때 준세이는 전혀 그런 장면이 없어요. 오히려 지레 짐작한 다음에 물러나거든요. 네. 근데 이 장면에서의 준세이는 자기의 마음을 되게 담담히 전달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의 감정을 듣는 것도 두려워하지만 어쩌면 내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는 거에도 그쵸. 두려움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네. 근데 준세이가 그랬던 것처럼 내 감정에 솔직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준세이는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고 나서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레이션처럼 네. 담담하게 고백하는데 바로 이 지점에 준세이가 이제 이전의 준세이가 아니구나. 네. 일본에서 자기를 찾고 나서 돌아온 준세이를 바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서 준세이가 이제 뭐 다른 어떤 아까 이동 수단이라고 했는데 그런 거에 의지하지도 않고 네. 또 할아버지에게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남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네. 장면이어서 준세이의 성장을 굉장히 딱 한 시퀀스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되게 조 셰프님 다운 장면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안에서도 네. 되게 조용히 불타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주 좋은 장면을 골라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이런 이야기들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하나의 장르예요, 이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초점이 이런 쪽으로만 전 보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그만큼 성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는 게 아닐까, 어떤 이상적 지점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또 더 높은 완성도를 추구하는 또 그런 일종의 성숙일 수도 있죠. 그런 방식으로의 성숙일 그렇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냥 포장해 보면서. 네. 네. 포장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선생님은 혹시 어떤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으셨나요? 조쿠나 셰프가 이제 조금 그 이야기했던 장면에서 이제 조금 뒤 네. 부분인데 준세이가 이제 급행 떼제베를 네. 타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15분 먼저 도착해서 네. 아오이를 기다리고 있는 거. 그렇죠. 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을까? 뭐 15분 먼저 가는 거요? 이게 그러니까 그 누가 발상을 했을까? 준세이가 아니면 작가가? 그러니까 작가가 아, 어떻게 이렇게 네. 극적인 어떤 네네네네네. 그 느낌을 주는 그리고 이게 준세이 기존의 어떤 준세이 모습을 보면 그냥 네. 헤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돌아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네. 요 나이 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네. 현실은 보통 급행을 탈 돈이 없어서 끝까지 사람이 잘 만나서 약간 좋네, 좋아.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돈이 어딨어. 그 유로스타였나요? 거기서 뭐 이렇게 급행을 탈 돈이 어디 있냐. 우리나라로 치면은 SRT, KTX 이런 거의 그 버전인데 근데 거기서 또 되게 운명적으로 그 영무원이신가요? 그분이 그쵸. 이걸 타면 15분 더 일찍 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온갖 구지의 어떤 집합이죠. 마치 우리나라 탈춤에서 나오는 그런 그 취발이라고 하나요? 그쵸, 그쵸. 뭔가 그런 캐릭터처럼 다 말을 해줘요 또. 하지만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인 그게 있었다. 제가 이게 요렇게 해보는 걸 그러니까 제가 이럴 수 있다는 게 상상이 더 안 가기도 하고 굉장히 이게 저는 드라이한 사람이어서 요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이제 이게 너무 멋져 보였던 거죠. 2000년대 아까 이제 서울문고에서 이제 책 읽었다는 네. 그런 네, 이야기도 네. 했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 부분 읽을 때 네.
정말 이게 손에 땀을 쥐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와 이렇게 그림이 상상되니까 되게 막 흥분하면서 막 그 읽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게 정말 탄복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장면인 게 네. 준세이가 여지껏 기다려왔던 건 다 아오이다라는 나레이션을 한 다음에 먼저 가서 이제 처음으로 준세이가 아오이를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굉장히 그 일종의 수미상관이 딱 잡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역량이 대단한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장면이고 마지막 장면 되게 예쁘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예쁘죠. 마지막 장면이 딱 자막 올라가기 직전 장면이 그렇죠. 그 딱 준세이가 딱 싹 이동하면서 네. 탁 끊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그 뒷이야기를 이제 관객들이 상상하게 만드는 힘이 굉장히 있는. 담백하고 네. 그래서 저도 명장면을 꼽았다면 아마 그 장면을 네. 골랐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 탁 올라가는 장면을. 이성 선생님께서 뭐 냉소적이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그 냉소처럼 보이는 거에 속살을 뜯어보면 우리보다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장면에 그 감동의 맞아요. 정도가 네.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역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마음까지도 드셨던 게 아닌가. 생각해 보셨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이 영화의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의 마지막. 한 줄 평을 할 때가 이제 또 한편의 영화가 이렇게 떠나가는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 딱 그 녹음의 이제 시점인데 저희가 지금 무려 녹음 시간 기준으로 3시간을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만 3시간 동안을 얘기를 한 셈인데 이 영화의 한 줄 평으로 이 영화를 이제는 마무리 매듭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은 저희 3명 다 이렇게 하나씩 써왔는데요. 뭐 저부터 한번 한 줄 평 올려봐도 될까요? 네. 이 영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었던 뭐 얘기들의 총합이라고도 볼 수 있는 조금 긴 문장인데 저의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기적 같은 행복이 어딘가 멀리에 있을 거라 믿었던 두 남녀가 10년의 시간을 가로질러 둘 사이에 가만히 놓여 있는 기적 같은 순간을 발견해 나가며 부르는 얼음과 불의 노래라고 잡아봤습니다. 왜 얼음과 불의 노래예요? 냉정과 열정 사이라서 네, 그걸 이렇게 해봤어요. 뭐 그냥 지금까지 했었던 얘기에 뭐 어찌 보면 반복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전 이 영화와 소설은 아직 안 읽었지만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기적은 눈앞에 있다. 그리고 이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기적이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어도 괜찮다. 오히려 기적이 아니었다고 믿는 그 현실이 더 멀리서 바라보면 더 큰 드라마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전 연결되어서 의외로 이 영화가 저는 그 상당히 현실적인 교훈을 줄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우리들 관객들 자신에게 대해서. 그래서 이 영화를 그냥 한번 극장에서 저는 이 당시 2004년도에 극장에서 봤었는데 극장에서 그냥 딱 한번 관객으로서 개봉 당시에 봤었던 거에 비해서 이번 발굴이라는 그 감사한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이 영화를 개인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된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재개봉하면 네. 영화관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왜? 이 영화는 음악이 워낙 좋기 때문에 2019년인가 언제 한번 되게 최근에 한번 그 재개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직까지도 뭐 일종의 뭐 수요랄까요? 그런 게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또 한 번 정도 더 재개봉하지 않겠나 저는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조 셰프님께서 이제 또 한 줄 평 어떻게 하셨을지 너무 기대되는데 저는 뭐 이렇게 했습니다. 네, 들려주시죠. 미련스레 마음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영화가 마련한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냉소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데 네. 이제 사랑이란 게 뭘까 네. 생각해 보면 시작은 물론 어떤 감정의 일렁임과 함께 이제 비롯하는 감정일 텐데 그러나 이게 분명히 전부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설레는 감정에 몸을 맡기는 것은 어찌 보면 되게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위대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시작된 마음을 끝까지 기꺼이 지켜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설렘을 갈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설렘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게 이 영화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당신의 기다림이 보상받을 수 있을 거예요. 라는 어떤 위로와 격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사랑할 각오가 우리가 과연 돼 있을까? 우리가 너무 설렘만 쫓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한 줄 평을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 선생님께서도 한 줄 평을 오늘 또 유독 더 기대가 되는 네. 약간의 그런 냉소 포인트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조쿠나 셰프도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치 이제 서장훈이 그 하승진을 만든 약간 그런 느낌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우리 이상 선생님의 한 줄 평 어떻게 적어주셨나요? 사람의 있을 곳이란 누군가의 가슴속밖에 없는 것이란다. 페데리카는 내 얼굴도 보지 않고 그렇게 말했다. 거의 혼자 중얼거리듯. 소설 속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아마 이 이야기를 영화에서는 보석 가게 주인인 파울라가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잠깐만 지금 이게 한 줄 평. 이야기 지금 제가 깔고 계신 거예요. 그 주변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요 대사가 네. 그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냐면, 네. 그러니까 파울라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나는 그렇게 못했어. 맞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하거든요. 네네네. 저는 좀 이게 어떻게 들렸냐, 한국 드라마 같은 데서 이거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게 사랑이 최고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이제 20년 전에도 그랬고 책을 홍보할 때도 많이 썼던 문구거든요. 네. 최근에 재판된 책에도 그 대사를 써서 홍보하더라고요. 이제 제 생각은 좀 다른데 파울라 할머니의 말과는 이 둘이 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국에는 이제 둘이 다시 만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네. 무릇 사람이 있을 곳이란 누군가의 가슴 속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내 가슴일 것이다. 가 제 한 줄 평입니다. 이야. 이거 뭔가 약간 소름 돋는데요, 이거. 이 멋진 한 줄 평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갑자기 한 줄 평 얘기해서 전 바로 얘기하신 줄 알았는데 빌드업이 약간 한국 축구. 아니 근데 그래도 골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죠. 유효 너무 좋은데요. 다시 진짜. 한번 읽어주시죠. 네. 무릇 사람이 있을 곳이란 누군가의 가슴 속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내 가슴일 것이다. 이건 사실 이거 완전 21세기다. 이건 진짜 지금 시대에 딱 통하는 메시지를 그쵸. 또 요약해 주신 게 아닌가. 저는 이 한 줄 평 굉장히 명예 전장에 헌액될 만한 그런 한 줄 평이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조쿠나 셰프님 그 표정이 정말 되게 정말 강렬했어요. 아주.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주. 네, 이렇게 저희 셋이서 올해 마지막 방송으로 꾸며본 냉정과 열정 사이의 발골이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2022년 마지막 저희 방송이기도 해요. 이제 뭐 2022년도가 며칠 안 남았는데 올 한 해 어땠는지 또 각자 한번 정리도 한번 해볼까요? 조 셰프님은 올 한 해 어떠셨어요? 얼얼하게 네. 새로운 나이를 맞이하여. 네. 그렇죠. 아직도 적응이 다 안 된 것 같은데 한 해가 마감되고 있어서 네. 얼얼하게 시작해서 어안이 벙벙하게 끝나고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2022년에 다뤘었던 영화 빠르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2022년에 저희가 매트릭스 리저렉션 이야기로 시작해서 라라랜드 했고요. 인터스텔라 여기서 또 우리 이상 선생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함께해 주신, 저는 또 녹음을 못했었던, 그 다음에 쇼생크 탈출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물이 있었습니다. 네. 인생은 아름다워로 넘어가고 네. 그 다음에 번지 점프를 하다. 네. 또 그 다음에 올드보이네요. 그 다음이 그리고 노팅힐 저희가 발굴했고요. 1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네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했었고, 그리고 바로 했다. 많이 했죠. 그 전 영화가 패치 아담스. 그리고 오늘 냉정과 열정 사이까지 2022년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혹시 어떤 장면들 기억나세요? 이건 저희 셋 다 할 수 있는 얘기가 이제 됐는데 어떤 영화 딱 기억나세요? 어떤 영화가 제일 좋았어요? 이런 거요? 뭐 그런 것도 포함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영화는 쇼생크 탈출. 네, 저 그 얘기하실 것 같았어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게 됐던 영화는 뭐 다 그렇지만 라라랜드 아닐까.
그 영화가 참 저를 행복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저도 정말 쇼생크 탈출이 그 속초에서 조셰프님이랑 같이 봤었던 네. 것부터가 한 세트거든요. 너무 쇼킹한 정말 네. 그런 거였고 저는 이제 발굴 작업을 하면서 좀 색다르게 바라보게 된 영화는 노팅힐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색다르게 우리가 되게 멀리 떠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었던 네. 그런 영화 기억들이 나고 이상 선생님은 이제 저희 이번 한 해 동안 이제 전부는 아니지만 인터스텔라로 시작해서 또 막 결혼은 미친 짓이다도 있었고 오늘 냉정과 열정 사이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올 한 해? 이게 많이 바쁘기도 했고 네. 병원 다니면서 일 줄이기도 하고 다시 네. 또 이게 일이 또 많아지기도 하고 네. 정신없는 1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첫 방송 참여했던 인터스텔라 했을 네. 때 너무 이게 긴장했던 기억도 나고 오늘 방송은 그에 비하면 정말 이제 편안하게 했구나. 이렇게 옆에서 보기에도 진짜 이제 많이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또 훨씬 더 또 편하게 말씀하시니까 또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더 재밌게 된 게 감사합니다. 아닌가. 또 뭐 녹음하는 그 당시 우리가 재밌는 게 사실 또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한 80%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렇게 야밤에 녹음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거기도 하니까. 조시프님 내년이면 무려 4년차 방송인데 이 영화 이거 써놨는데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내가 썼지만 4년 차예요.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초등학교로만 따져도 고학년의 위치죠. 4학년이요. 그렇지. 근데 4학년인데 아직 막 콧물이 막 나고 막 이래. 화장실 혼자 못 가고 막 이런 레벨이야 지금. 도태되기 십상이야. 너무 웃겨. 고학년이라는 말이 너무 정말 폐부를 찌르네요. 내년에는 또 저희가 어떤 영화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저희 방송 들어주시느라 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조 셰프님도 또 우리 이상 선생님도 너무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 셰프님이 올해 한 해를 이렇게 맺어주는 뭐 엔딩 멘트 하나 얹어주시면서 올 한 해를 이제 떠나 보내 볼까요? 우리가 오늘 냉정과 열정 사이를 네. 무려 3시간이 넘게 지금 다뤘는데 진짜 정말 대단하네요. 에피는 꽤 많이 나갈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아마 한 달 가까이 냉정과 열정 사이를 네. 들으실 텐데 이 영화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이어지는 어떤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같거든요. 네. 계속해서 영화에서 묻고 있잖아요.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는 어디 있나요?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부디 여러분의 올해가 아름답게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문장을 내년에 잘 써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